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작성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시대를 노래한 사람의 삶을 음악과 함께 담은 오디오북 다큐 시리즈 트로트 인생 다큐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그리고 성악 무대에서도 당당히 목소리를 울리는 사람. 바로 가수 김호중입니다. 그는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니라 클래식과 트로트, 팝과 라틴까지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불립니다. 그래서 별명도 트바로티, 트로트의 파바로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김호중의 삶은 무대 위처럼 화려하기만 했을까요? 그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힘든 유년 시절, 음악으로 운명을 바꾼 순간, 그리고 팬들과 함께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 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처음 세상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인생의 주마등 같은 기억을 담은 앨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낸 기록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큰 논란에도 휘말리며 빛과 그림자를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김호중의 생애 전반과 그의 대표 앨범 파노라마,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교훈까지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991년 10월 2일, 울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김호중입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나이에 떨어져 살아야 했고,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기댈 곳이 할머니뿐이었죠. 김호중은 학창 시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장난도 심했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파바로티의 내순 도르마를 듣게 됩니다. 그 강렬한 목소리, 하늘을 찌를 듯한 고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음악은 김호중에게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를 길러주던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중아, 내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어린 소년의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호중은 달라졌습니다. 노래를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던 소년이 할머니의 한마디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걷다 갑자기 등불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이제 김호중은 진짜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곧 고딩 파바로티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새긴 김호중. 하지만 그의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여전히 방황이 이어졌습니다. 공부보다 노는 데 관심이 많았고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낙인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를 붙잡아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김호중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를 6개월 동안 집으로 데려다 키우다시피 하며 관리했습니다. 노래 연습, 생활 습관, 마음가짐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김호중은 단 3개월 만에 내순 도르마를 무대에서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던 한 소년이 3개월 만에 성악 무대를 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이 무대는 곧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전국 시청자 앞에서 성악을 부른 고등학생,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중은 그를 고딩 파바로티라고 불렀습니다. 단숨에 스타로 떠오른 것이죠. 그때부터 김호중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아이가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국내 대학 입학을 뒤로하고 독일로 성악 유학을 떠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더 큰 무대, 더 깊은 배움을 찾아서였죠. 여러분, 방황하던 소년이 멘토와 무대를 만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치 거친 돌이 다듬어져 보석이 되듯 김호중의 목소리와 삶도 점점 빛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스타킹 무대 이후 김호중은 고딩 파바로티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세상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김호중은 독일 유학을 선택합니다. 한국에서 한양대 성악학과 입학 허가도 받았지만 그 길을 뒤로하고 낯선 땅으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의 소년이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나라로 홀로 유학을 간다는 것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까요? 독일에서 그는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습니다. 낯선 언어, 생활비 걱정, 그리고 치열한 경쟁, 외로움과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성악 발성, 무대 매너, 음악 해석력, 기본기를 새롭게 다지며 세계 무대에 설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비록 길지 않은 2년 남짓의 시간이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을 바꿀 만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돌아온 김호중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대한 자신감, 예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깊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방황하던 소년이 할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을 잡고 선생님의 손길에 이끌려 무대에 서더니 이제는 세계를 경험하며 한층 성숙해진 겁니다. 유학 시절은 김호중에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인생의 성장통이었습니다. 그 성장통이 있었기에 이후 그가 한국 무대에서 보여줄 폭발적인 무대 장악력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귀국해 본격적으로 국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무대는 교실이 아닌 방송국과 공연장이 된 것이죠.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호중.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악 무대뿐만 아니라 대중이 있는 방송 무대에도 도전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0년 방영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전국을 뜨겁게 달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무대에 김호중이 출연했습니다. 그는 성악의 발성을 바탕으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감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죠. 그 결과 그는 최종 TOP사까지 오르며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트바로티, 트로트의 파바로티, 클래식과 트로트의 다리를 잇는 새로운 별이 탄생한 겁니다. 방송 이후 그의 행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복면가왕, 아는 형님 등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하며 팬층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든든한 팬덤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리스라는 이름의 팬클럽이죠. 김호중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은 그의 무대를 기다리고 응원하며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들어갔습니다. 2020년 여름 그는 첫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처음으로.
이 팬미팅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팬들과 처음으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특별한 자리였죠. 이 무대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그대 고맙소. 한 가수와 팬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김호중은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방송과 팬덤을 통해 그는 대중음악의 주류 속으로 당당히 들어왔고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김호중.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큰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군 복무였습니다. 2020년 9월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죠. 여러분, 인기의 정점에서 갑자기 모든 활동을 멈춘다는 것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팬들에게도 그리고 본인에게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김호중은 복무 기간 동안 공식적인 무대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무를 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가 늘 강조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팬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며 그의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6월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김호중은 팬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곧바로 앨범 작업이었습니다. 기다려준 팬들에게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정규 2집 파노라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김호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인기 절정에서 잠시 멈춰야 했던 시간, 그 기다림은 결국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파노라마로 세상에 펼쳐진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2022년 7월 27일 저녁 6시 김호중의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앨범은 단순한 음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회복무요원을 마치고 팬들 앞에 처음으로 내놓은 복귀 선언이자 1년 9개월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었습니다. 파노라마. 이 단어는 인생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연인, 친구, 팬들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이자 김호중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빛나는 장면,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앨범 제목에 담긴 그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초동 판매량 68만 장을 돌파, 한터 차트에서 골드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클래식 기반 앨범이 이런 기록을 세운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앨범은 총 16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클래식을 뼈대로 하지만 발라드, 라틴, 팝, 트로트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이 담겼습니다. 더블 타이틀곡은 주마등과 약속. 주마등은 성악, 팝, 트로트의 장점을 결합한 곡으로 김호중의 폭넓은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약속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직접 작곡에 참여해 팬들과의 진심 어린 연결고리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레전드 가수 최백호와의 듀엣곡 노래해요입니다. 세대를 초월한 목소리의 만남,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부르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협업은 흔치 않죠. 친구 오랜 동료와 팬들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메시지. BRUCIA 라테라 이탈리아 성악곡, 정통 오페라 감성. 오이 코모 VA 라틴 리듬이 살아있는 흥겨운 곡. 가을꽃 계절의 쓸쓸함과 그리움을 담은 발라드. 나비 오유티아로 앨범의 마무리곡.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 새로운 시작을 의미. 이 앨범은 음악뿐 아니라 시각적인 면에서도 특별했습니다. BTS와도 협업했던 아티스트 NOMA가 참여해 김호중의 얼굴 위로 다채로운 색채가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김호중이 앞으로 더 다채로운 음악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파노라마는 단순한 복귀작이 아니었습니다. 팬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왔다는 약속이자 스스로에게 이제부터 또 다른 음악의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 파노라마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언제입니까? 김호중에게는 그 장면이 바로 팬들과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김호중의 인생에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바로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서울 강남에서 김호중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했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벗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출두하려 했던 정황, 블랙박스 메모리 삭제 시도까지 드러나며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무겁게 다뤘습니다. 김호중은 결국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은 유지되었고 지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중 앞에 선 가수가 법을 어기고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요? 팬들은 충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래로 위로를 주던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호중의 삶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재능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악의 울림만큼이나 삶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음악이 남긴 의미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파노라마가 전했던 진심, 팬들과 나눈 추억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음악과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김호중의 인생 이야기는 빛과 그림자, 성공과 실수 모두를 담은 하나의 파노라마였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든 우리에게 남긴 이 교훈만큼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